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1시 34분 40초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9분 증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 텔레그램에 저희 주식 돋보기 그리고 가치투자 클럽 또 많이 가입해 주시고 뭐 설치하는 법은 간단하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됩니다. 지금 주식 돋보기 한 4,800명 되나요? 5,000명 아직 안 됐죠. 5,000명 넘어봅시다. 주변에 우리 다단계식으로 다 끌어와. 가치투자 클럽에 앞으로 제가 조금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결정되면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는 매일경제TV 아침 이제는 월요일부터는 7시 반부터 9시 40 몇 분인가 모르겠네 까지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 최이마라고 합니다. 출발 오늘의 증시 앵커입니다. 장사꾼 같지? 안 떨어지네. 조정도 없이 가고. 돈의 속성은 원래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약세 때문에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고 달러가 왜 약하냐 그러면은 뭐 바이든 체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체제는 달러를 계속 수출합니다. 미국의 최대 수출 품목은 달러. 달러를 싸게 수출해 가지고 나중에 비싸지면 걷어들여요. 달러를 수입했던 수입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달러가 갔던 나라에 부를 가져옵니다. 뺏어오는 거지, 뺏어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 과정이 끝나면은 상당히 거칠은 조정이 오겠지만 뭐 아직 그게 보이진 않아요. 달러가 이렇게 약한 게 좀 나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가 그렇게 원하니까 추론컨대는 뭐 음모론적인 거지만 미국의 이제 네오콘이라고 하는 사실 대통령이 누구든지는 관계없어요. 대통령이 그거를 다 주도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뒤에서 모든 시스템을 조정하는 뭐 영화적인 상상이기도 하지만 뭐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미국 드라마도 봤겠지만 거대한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오콘이 중국을 결국에는 한번 털어 먹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때는 자꾸 때렸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별로 안 다쳤어 중국이 사실은. 근데 이제 요번 이제 바이든 체제에서도 또 중국을 때려야 되는데 방법을 좀 달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달러를 갖다 막 줘. 막 퍼다가 그냥 갖다 쓸어놓고 나중에 싹 빼갈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게 언젠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그 헤더의 수장은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되면서 주도하지 않을까. 되게 유한 아줌마지만 무서운 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달러가 계속 들어오는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원화가 강세가 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니까 뭐 그래서 주식을 자꾸 사는 형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뭐 미국의 은행권들이 대출이 지금 잘 안 나가요. 좀 수요가 많지 않기. 왜냐하면 기업들이 주가가 뚱뚱해지니까 굳이 돈이 필요 없거든. 그래서 대출 수요가 없어. 그러면 이 은행들은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수요가 없으니까 그냥 주식 투자 쪽으로 막 돌려. 그래서 미국의 주식도 오르고 전 세계 주가가 다 오르는 형태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무엇을 살 거냐고 막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고 뭐 하여튼 그 개념은 굳이 뭐 많이 알아봐야 뭐 단순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심플하고 멍청한 투자. 그게 제일 좋습니다. 달러는 계속 더 빠질까요? 달러 뭐 무한정 빠질 수는 없겠지만 당분간은 1,100원 깨는 거를 한번 트라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1,104원, 1,105원 뭐 이렇게 하는데 5원 미는 거야? 뭐 유도 아니지. 10원 단위도 그렇지만 100원 단위도 이제 빅피겨라는 아주 거대한 마디 지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겠지. 근데 개입이 나타나면 더 밀어버립니다. 돈은 무서워. 달러를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100달러, 200달러 이럴 거면 사지 마. 그 달러가 좀 움직이는 큰 움직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관심 많잖아. 비트코인이 폭락했어. 2만 달러를 쳤다가 지금 17,000달러로 하루에 3,000달러 날리는 거야. 빵! 주식으로 치면 하한가 몇 방 맞은 거랑 똑같은 건데 비트코인에서 돈이 좀 빠져서 어디로 가는지가 좀 궁금한데 회수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웃기는 거는 비트코인도 몇 달러 이러잖아. 모든 게 다 달러. 세상의 중심은 달러. 그래 달러가 만지는 세상. 그러면 달러가 더 떨어질 시장은 더 갈 수 있지? 뭐 그들이 말하는 대로 시장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시장하고 내가 맞서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 맞서다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시장하고 맞서지 마세요. 항상 시장에는 겸손해라.
그리고 내가 수익이 낮다고 하는 거는 시장이 나한테 먹여준 거지. 내가 잘해서 뭐 수익이 났다고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언제 그 포착이 되냐면 이제 금리. 우리는 동결했지. 한국은행은 어제 금통이 목요일날 동결했지만 제가 그랬잖아. 지금 뭐 코로나가 자꾸 번지고 우리도 500명대 나오잖아. 근데 더 많이 급증을 하면은 어찌됐건 방역을 강화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 자영업자들 지금 엄청 힘든데 장난 아니거든. 홍대에 그 아주 유명한 바리스타 커피숍 후배가 있어요. 커피랩이라고. 앞 광고 뒷 광고 아닙니다. 커피랩이라는 곳인데 너무 커피 맛있어. 그래서 장사 잘 됐는데 커피 프린스 바로 앞에 있거든. 근데 여기도 요즘 손님이 없잖아. 앉지 못하니까 테이크아웃만 되잖아. 홍대 그 상권에 가면은 그냥 오토바이만 다닌다는 거야. 계속 배달하는 오토바이들. 사람 없고. 그러니까 전멸이 전멸. 아주 상징적으로 잘 되는 상권마저도 그러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은 뭘 해야 돼? 도움을 줘야 되잖아. 돈을 풀어야 되거든. 근데 돈을 푼다는 게 그냥 막 찍어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미국은 달러를 찍어서 풀어요. 근데 우리는 막 찍어서 풀 수가 없는데 그럼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이 막 오잖아.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져.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시장 금리가 올라가. 그런 게 반복될 때 아주 극단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0.5%인데 한국은행이 만약에 기준금리를 어쩔 수 없이 내린다. 만약에 뭐 25bp를 내리든 아니면은 제로로 내리든 내린다 그러면은 그냥 시장 개박살 날 거야. 아마. 주식시장이 개박살 납니다. 보통은 금리를 낮추면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지. 안 그래. 이번에는 금리를 인하하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막 들어와 있잖아. 돈 엄청 뺄 거야. 그럼 주식시장이 개박살 나. 이번에는 다른 케이스야. 금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3%, 5% 사이에 높은 금리에서 금리를 막 낮추는 거는 주식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좋은데 지금은 0.5%에서 만약에 금리를 낮추면은 그냥 주식시장 개박살 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번지면은 백신으로 제어가 안 되고 계속 번지는 형태로 가면은 그 단계까지 가겠지. 뭐 당장 논할 건 아니고 이번 주에 논할 건 아니고 하여튼 금리 추이를 좀 잘 봐야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금리를 봐야 되는데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 금리 발작이 발생을 하면은 주식시장이 또 휘청휘청 막 거릴 건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항상 유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시장이 강하고 좋지만 약간 뭐 살얼음판과 그냥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느낌은 항상 가지고 있어. 만반의 대비를 좀 해야지 넋 놓고 있다가 조금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아니 뭐 이런 경고 해봐야 소용없어. 뭐 어느 테마 나오고 뭐 올라가면 다 따라 붙어야 되니까. 불나방. 자 오늘도 불나방 종목을 12월 달에 이제 접어들잖아. 12월에 접어들면은 아무래도 조금 걸리적거리는 부분들이 있어. 특히 이제 미국의 지표들 중에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늘었죠. 실업자들은 청구를 해요. 그래서 그럼 실업수당을 주는데 미국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 주간으로 뭐 $600씩 꽤 많이 줘요. 60만 원 돈 넘게. 그런데 그 숫자가 늘고 그러니까 직업을 안 구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반면에 소비 지출이라는 거는 또 늘었어. 소득은 감소하고 다시 정리하면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소득이 없겠지.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실업보험 수당을 더 청구하는 사람들은 늘었는데 소비도 같이 늘었어. 쓰고 보자. 왜? 쓰고 난 다음에 정부가 또 돈 줄 것 같거든. 공짜 돈을 또 준단 말이지. 근데 무한정 주겠나? 코로나 때문에 주긴 하는데 무한정 주진 않겠지. 그게 이제 돈을 또 주려면은 추가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나와야 돼. 근데 아직 안 나왔지. 나올 때까지는 좀 민기적거리면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겠지. 미국 막 미쳤어. 하루에 알잖아. 추수감사절 연휴 때 600만 명이 이동을 해요. 비행기 타고. 그러면 12월 초나 둘째 주 가면은 코로나 폭증하겠지. 급증할 거야. 아니 몰라. 마스크 안 쓰고 그냥 다 돌아다니고 뭐 난리잖아. 그냥 그 서양 문화가 그렇다는데 뭐 어쩔 거야. 쓰라고 뭐 내가 뭐 주장한다고 쓰겠니? 하여튼 코로나와 또 백신이 같이 가는 세상인데 백신 재료는 좀 약발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도 또 표면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뭐 백신 기대감, 뭐 치료자 기대감 뭐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으로 뒤에 들여다보면 그냥 달러 약세야. 달러가 강세로 어떤 이유 때문에 돌지는 몰라도 만약에 돈다 그러면은 돈다는 건 이제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다가 좀 회전하는 거. 그러면 시장이 조금 주춤할 수 있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주춤할 수 있겠지.
뭐 그 전까지는 계속 가는데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그 네오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전화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셀레믹스는 잠깐 반짝했다가 좀 다시 원위치 내려왔지. 뉴파워 플라즈마는 옆으로 기고 있고 다시 뭐 계속 봐도 될 것 같아. 뉴파워 플라즈마는 에코프로 BM 조금 올랐나? 그리고 자화전자는 잘 뭐 괜찮죠. 우리 얘기했죠.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기업들은 계속 들여다보면 돼요. 자화전자 자기의 순서가 되면은 오르고 뭐 그 타이밍이 언젠지는 기다리면 다 되지 않을까 싶어. 시장이 눌러앉지 않으면은 자화전자 괜찮았고 또 인크로스라는 기업도 우리 소매로 많이 봤죠. 그러니까 이커머셜 추수감사절 이후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에 이제 온라인 쇼핑 또 미친 듯이 나오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소득은 줄지만 나라에서 주는 돈 때문에 그냥 소비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사이버 먼데이. 근데 사이버 먼데이 전후로 해서는 주식시장이 미국은 그렇게 보통은 기대를 많이 하잖아. 뭐 중국의 쌍십절 지난번에 쌍십절 해냈다고 누가 뭐라 달아놨던 것 같은데 본토에서 광군제라고 잘 안 쓰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중국 학 교수 우리 박승찬 교수 지난번에 그 책도 보여드렸잖아요. 박승찬 교수도 동의하는 바 중국의 쌍십절 그럴 때 보면은 기대를 많이 해요. 많이 기대를 한 기대 심리가 주가에는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고 나중에 실제치가 나오면은 조금 루즈해지더라고. 아니 그게 하여튼 뭐 본질은 아니고 KT에서 인크로스를 많이 키우려고 하고 신금투의 홍세정 연구원 지금 스몰캡 팀장인가? 하여튼 그런데 홍세정 연구원이 쓴 리포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인크로스도 좋고 원래 오늘 탐방 가려고 했었는데 저도 가끔 탐방을 가요. 기업을 봐야지, 들어야지. 직접 봐야지 나도 뭐 어디 가서 면장질을 할 거 아니야. 앉아가지고만 힘드니까. 근데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캔슬이 됐어요. 연기가 돼가지고 그건 나중에. 주식하면 뭐가 좋냐고? 이야 저렇게 훅 들어오는데? 뭐가 좋아요? 주식하면 뭐가 좋을까? 주식하면 기대감이지 기대감. 로또를 왜 사? 로또를 사면은 일주일 동안은 그 추첨하기 전까지 내가 당첨이 되면은 뭐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잖아. 심리적인 거지. 주식도 그냥 왠지 우리나라 뭐 예전에 얘기했지만 포머 증후군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그 주식하는 사람들 속에서 튕겨 나와서 나만 안 하고 그 사람들 돈 벌면은 배 아프잖아. 약간 그런 비교 심리 때문에 나도 주식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대를 하고 나도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기대감이 사람을 좀 이렇게 엔돌핀도 활성화시키고 노름을 왜 하겠니? 도박의 중독은 다 똑같은 거거든. 결국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은 합산 금액이 마이너스거나 뭐 내려가 있을 수 있고 물론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대부분 주식 투자를 처음 하면 잃게 돼 있더라고. 처음에 도박판에서는 왜 도박이란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 합법적인 머니 게임이니까 재테크의 수단도 없고 부동산은 항상 어렵고 진입 장벽이. 근데 이제 뭐 딱히 방법이 없으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보다 주식으로 상한가 한번 치면 월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빚내서 하잖아. 빚글, 영끌, 대출 받아서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금리에 민감하다고. 가계부채가 지금 1,700조 원이야. 1,700조 원. 알아서 잘 생존하자. 각자 도생. 이 방송 보면 주식을 잘하려나? 별 도움이 되겠나? 사실 지금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바이오 쪽은 미국의 이제 머더나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 국내에 대형 제약사하고 파트너십을 하고 싶은 것 같아. 거기가 어디냐가 지금 제일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 녹십자가 가능성이 좀 높았는데 이 조건이 잘 안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될지 그게 제일 관심사고 어디가 포착되면 또 뭐 알겠지. 백신 때문에 막 관련주들 많았잖아요. 근데 역배팅 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그게 안 된다는 가정. 메갈 CS, 인공호흡기, 산소호흡기. 뭐 파버나인도 가끔 누군가가 얘기하던데 파버나인은 그냥 그 업체를 뭐 하나 똑딱똑딱 해갖고 생산 라인 하나 잡은 것 같고 또 혹시 파버나인 주주들한테 뭐 저기 댓글 달지 마. 그 메갈 CS는 정통이지. 이미 그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재고도 가지고 있고 유럽 쪽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고 분명히 다 나갈 거야.
한 600억 원어치. 백신이 그냥 심리적인 게 크고 아까 주식을 왜 하냐는 것처럼 실제 통용을 시켜봤을 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지는 나도 모르지. 근데 코로나가 만만한 놈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절대 만만한 놈이 아니야. 하여튼 스파이크 돌기와 AC 사람의 수용체하고 붙는데 이 스파이크 돌기가 처음에는 열쇠 자물쇠도 얘기했지만 끼끼끼끼 하다가 안 들어갔는데 막 억지로 넣어가지고 열으면은 들어가서 퍼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부드러운 열쇠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자물쇠를 따는 기술이 더 발전하고 코비드라는 놈이 대단한 놈이야. 러시아 학자들이 얘기한 바 감기처럼 매해년마다 돌아오는 그 매해년마다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명 감염돼 있거든. 지금 추세를 보면 1억 명도 연초에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럼 한 70억 명의 인구 중에 전 세계 인구가 1억 명이 감염이 되면은 어쩌겠어. 그중에 사망자도 많고 사망자 많아요. 미국도 하루에 2천 명씩 넘게 사망하는데 우습게 볼 일이 아니거든. 빡세게 관리를 방역을 강화시키면은 경제가 움츠러들고 그러면은 경제를 잡을 거야, 코로나를 잡을 거야. 두 가지를 다 잡는다? 백신과 치료제로? 에이, 그건 쉽지 않지. 어느 한쪽인가는 오그라들게 돼 있지. 타격을 받거나. 근데 지금 바이든은 방역을 강화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경제는 아무래도 충격이 좀 있을 수 있고 그게 이제 달러라는 아까 얘기했던 달러의 움직임을 봐야 되고 달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시장을 판단해야 되고 AFW입니다. 본방에다가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래 주가가 빵 떠가지고 아이씨 10몇 퍼센트가 금요일날 막 올랐다가 조금 위에 이제 루루룩 밀렸는데 이전에 아마 삼성 SDI의 그 수주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번 떴다가 밀린 적이 있고 그 물렸던 매물들이 조금 오늘 터져나온 것 같은데 내용은 좀 흥미롭습니다. 음극 단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원통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그다음에 파우치형 배터리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원통형 배터리들은 하여튼 배터리마다 이 양극 단자하고 음극 단자가 있어. 그러니까 건전지 생각합시다. 건전지 보면은 볼록 튀어나온 게 양극 단자, 밑에 평평한 게 음극 단자지. 그걸 뜯어 보면은 겉면은 걔가 약간 은색을 띠잖아. 근데 안쪽 면에는 구리로 돼 있어. 전해질에 담겨 있으면은 부식이 되고 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견디는 게 구리는 잘 견뎌. 근데 알루미늄은 좀 그거 약해. 그러면 구리하고 알루미늄을 붙여야 돼. 2차 전지 쪽에는. 그게 이제 성질이 다른 이종 금속이라고 하지. 그걸 두 개 붙이기가 되게 어려워. AFW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마찰 접합, 마찰 용접, 마찰 접합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간 이종 금속관에 다 놓고 여기에다가 초고열을 가하고 눌러주면은 얘네 두 개가 붙어요. 그래서 음극 단자를 형성하는데 그거를 신흥 SEC에다가 납품을 하고 신흥 SEC는 삼성 SDI의 1차 벤더. 그러니까 밸류 체인이라는 게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잘 나가고 하면은 주가 지금 높잖아. 그러면 신흥 SEC도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AFW도 밸류 체인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아크 용접이라는 게 있고 마찰 용접이라는 게 있는데 용접 자체가 이종 금속관에 붙이는 게 아크 용접은 여러분들 아시는 그 이거 그래서 틱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아크 용접입니다. 아크 용접은 CO2 배출이 많아. 연기 나고. 근데 이제 마찰 용접은 CO2 배출이 좀 적어요. 그 환경 이슈 얘기했잖아. 이제 모든 그 산업의 체인들이 탄소 제로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CO2 배출을 낮게 하는 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CAF일 겁니다. C는 뭐냐면 구리, A는 알루미늄. CAF 부스바라는 게 있는데 전기차를 뜯어보면은 배터리 팩이 쫙 깔려 있고 그 배터리 팩을 쫙 연결한 부스바라는 게 있어요. 버스바라고 하는데 전선 뭉치입니다. 전선 뭉치. 전선 뭉치를 대체하는 셀끼리 이게 전선을 막 연결해야 되는데 전기차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특수하게 이제 부스바라는 딱딱한 철로 그거의 소재가 뭔지는 뭐 구리를 쓸 수도 있고 거기도 알루미늄 합금을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소재는 내가 파악이 좀 가물가물하다. 하여튼 부스바도 얘네 AFW가 같이 합니다. 근데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루즈해. 의외로. 실적이 막 폭발할 것 같았는데 안 그랬다는 거는 구리 가격이 오르고 원재료 가격. 구리하고 알루미늄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아이씨, 트림이 나오고 많이 올라가지고 그 원재료 가격 상충 때문에 실적이 조금 루즈했는데
결국에는 많이 쓰이면은 또 실적이 올라오겠지. 그 증권사 리포트들 많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되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하여튼 아까 음극단자라는 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얘네가 이제 대주주 지분이 52%, 대주주하고 특수관계인 지분 52%.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은데 얼마 전에 18만 주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어. 매입해가지고 태워버렸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가 올라갑니다. 이익이 이제 올라가고 자기 자본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익률이 더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높아질 수 있는. 근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직도 퀘스천 마크인데 뭔가 있을 수 있다. 뭔진 모르겠다. 삼성이랑 모르겠다. 신흥 SEC도 같이 봐도 되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제 AFW인데 주가가 좀 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방송 나가고 금요일 날 나가면은 이번 주에는 조금 한 번씩 이렇게 하면은 좀 좋은 가격에, 지금 오른 건 오른 게 아닌 것 같고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돼. 뺀 말로 누가 해먹기 좋은 주식 뭘 해먹을까? 그러니까 뭐 재료는 나중에 주가 뜬 다음에 나오겠지.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음극단자는 전 세계적으로 몇 군데 못 해요. 중국의 캐탈리안? 중국 발음을 잘 모르겠다. 하여튼 중국에서 하나 하고 이 AFW하고 거의 두 군데만 독점적으로, 마찰 용접은 음극단자가 아니라 마찰 용접은. 자, 두 번째 기업은 메카로 어입니다. 매기할 때 매입니다. 모르는 기업들이 진짜 끊임없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이제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새로운 애가 들어가서 뭔가 펼치기가 되게 어려워. 그들만의 그 스크럽이 굉장히 강해. 왜냐하면은 반도체 공정이 매우 복잡다단한데 초기부터 다 맞춰서 들어가. 적합성이라는 거를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 진입장벽도 어렵고. 그만큼 한번 진입하면은 고정적으로 수익성은 쭉 꾸준한데 진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생 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하여튼 뭐 상장하는 건 그만큼 테스트를 거쳐서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좀 넓혀져 있어. 문호가. 거기는 막 들어가서 이제 제가 딱 뭔가 개발해 가지고 손들면은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신흥 시장, 조금 약간 블루오션 같은. 하여튼 메카로는 반도체의 이제 증착 공정이라고 해요. 증착은 이제 CVD, PVD, ALD.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네. CVD는 화학 기상 증착, PVD는 물리 기상 증착, ALD는 원자층 증착. 뭐 이렇게 돼요. ALD가 가장 미세하게 원자층,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타켓이 있고 materials가 있어요. 소재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얘에다 붙여야 돼. 아까 구리에다가 알루미늄을 붙이듯이. 근데 이제 반도체는 얇게 눈에도 안 보이게 여러 번 겹쳐야 돼. 막 붙여야 된다고. 그걸 증착이라고 하는데, 화학기상 증착 방법이 있고 물리기상 증착 방법은 이 소재 materials를 어떻게 녹일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상화 시키는 거, 기체화 시켜. 보통은 이게 이제 전구체라는 표현도 하는데 프리커서라고, 얘를 붙여야 되니까 그 방법이 이제 화학기상 증착, 물리기상 증착, 그다음에 원자층 증착. 열심히 이거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 나도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증착을 붙여야 되는 그거 하는 회사가 메카로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미 노출된 재료긴 한데 태양광에, 유리창에다 태양광 패널을 막 붙이려고 해. 그러면 좋겠지. 햇볕이 짱짱한 날은 태양광 패널을 따로 안 하고 유리에다가 하면은 건물 지을 때 유리에다가도 막 그 태양광 패널을 붙일 수 있잖아. 근데 그 기술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가 들어가야 되는데, 페로브스카이트가 되게 그 습기에 약하고 아주 고온에 약해. 골 때리게 태양광 패널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안 돼. 햇볕이 너무 쬐면 안 된단 말이야. 거기에 비와 버리면 족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뭐 어떻게 써? 그러면은 그거를 코팅을 해야 돼. 얇게. 무엇으로 코팅하느냐? 좀 전에 얘기했던 증착으로. 그게 이제 메카로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페로브스카이트의 코팅 기술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주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아마도 지르코늄 같은 걸로 하지 않을까? 뭐 정확히 모르겠어 나도. 페로브스카이트로 많이 주목받았던 회사가 이제 유니테스트였는데, 유니테스트는 뭐 퀘션이고 주가도 이미 반영이 돼 있고, 근데 메카로는 아직 잘 모르잖아. 두 가지잖아. 반도체의 공정, 그리고 태양광의 또 공정. 이런 것들이 접합되면은 조금 시너지가 날 수 있는데, 재밌는 공시가 하나 있는데, 얘네가 얼마 전에 땅을 샀어. 100억 주고. 세라믹 쿼츠. 세라믹은 온도에 강하잖아. 세라믹 그러면
도자기. 온도에 강한. 아까 얘기했던 머티리얼 타겟팅에다 붙여야 되면 막 증착해야 되고 뭐 특수 가스가 쓰이고 막 이런 것들. 그러면 깎인단 말이야. 막. 그런 것들을 세라믹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 세라믹 소재들이 많이 쓰이는데 쿼츠라고 또 표현합니다. 메카로가 얼마 전에 땅 100억 주고 산 게 아마 그 세라믹 쪽을 뭔가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주발린의 질문 시간. 더 ENM. 더 ENM. 어서 넌 작전주를 많이 듣는구나. 더 ENM은 그냥 그들만의 리그, 수급으로 주가를 올려놓는 이런 걸 보면 돼. 기업이 정상이냐 아니냐는 일단 그 기업의 자본금을 먼저 봐. 이 더 ENM은 그러니까 자본금은 HTS 딱 틀어놓으면은 종목을 딱 띄우잖아. 현재가 창 띄우면은 그 안에 보면 쭉 찾아보면 거의 다 있어요. 자본금이 146억 원이야. 액면가는 100원이고 액면가를 모르는데요 하면 아씨 할 말이 없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조업체는 자본금의 10배의 매출이 나와야지 정상이야. 그러면은 146억 원의 자본금이면은 1년간 매출이 1,500억 가까이는 기본적으로 일단 나와야 돼. 그 중에 이익이 몇 퍼센트냐? 영업이익 나오고 또 세금 내고 나면은 당기순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그래서 측정해. 뭐 PER, EPS 뭐 이렇게 추정해갖고 다른 동종 업체의 다른 기업과 비교. 그리고 다른 나라의 동일한 업체와 비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 작업인데 그 밖에도 많지만 근데 얘네는 146억 원인데 자본금이 공시나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은 매출이 나오겠지.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446억 이렇게 돼 있어. 4분기를 쳐도 500억이 넘기가 정도 500억 한 600억? 600억. 물론 그 산업의 특성상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자본금이 뚱뚱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자본금이 뚱뚱하다는 얘기는 발행 주식이 쫀나게 많다는 얘기야. 발행 주식이 쫀나게 많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막 치고받고 난리치지. 막 그러면은 주가가 막 들쭉날쭉하는데 이렇게 주가가 좀 강한 거는 보통은 이제 수급을 할 때 묶거나 대충 수량을 파악해서 묶어놓는다는 표현이 그런데 수량을 파악해. 그 다음에 이제 호가 올려. 자 하면서 나중에 재료가 이제 M&A 뭐 이러면서 무슨 사업 진출 뭐 이런 거 하지. 복골복 게임 보면 나만 안 걸리면 되잖아. 옛날 1박 2일에 많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막대기 놀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잡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손톱 나오겠다. 씨. 와이프가 손톱을 안 잘라줘 갖고 와이프가 잘라줘. 희네일이라고 우리 와이프 이름이 희정인데 희네일에 내가 돈 주면은 손톱 잘라줘. 이게 막대기야. 그러면 이렇게 잡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이게 가격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가. 그럼 내가 여기서 요것만 안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거 떨어지지. M&A 주식들은 결국엔 떨어져. 이렇게 볼펜 막대기 떨어지지. 언젠가는 엔딩은 별로 안 좋다. 카더라 통신으로는 많이 전파가 될 거야. 요즘 보면 뭐 리딩방 이런 데 보면은 막 카톡 같은 데 유료방 있잖아. 막 회원들끼리 와 가자 뭐 비트코인이야 가서 이제 잘 판단하다. 그래서 나도 하나 만들려고 리딩방 공부방 가치 투자 클럽에다가 하나 만들려고 만들어지면 얘기할게요. 무료입니까? 아닙니다. 7만 전자? 7만 원? 액면가 100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액면가라는 게 이제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권을 줘요. 이론적으로 10,000원을 해도 되고 뭐 20,000원을 해도 돼.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통상적으로는 5,000원에 발행을 했다가 액면을 쪼갭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를 10주 발행하면은 5만 원이잖아. 그게 이제 그 회사의 자본금이 돼요. 근데 이거를 10주 5,000원을 500원으로 쪼개면 10분의 1로 쪼개는데 100주가 되죠. 곱하면은 가격은 똑같아. 자본금의 변동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도 그만큼 다 쪼개버리고 시가를 100원짜리인 삼성전자를 이제 환산 주가라 그러는데 5,000원으로 50을 곱해버리면은 한 주당 350만 원이야. 네이버는 한 주당 1,000만 원 넘어요. 환산 주가 하면은. 실제 주가는 네이버가 지금 뭐 시장에 거래되는 가격 28만 5천 원. 근데 여기도 액면가가 100원이잖아. 그러니까 28만 5천 원 곱하기 50 해봐. 천 얼마 나올까? 천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아니고 천 몇십만 원 나오나? 1,400만 원 나와? 한 주당 1,400만 원이야. 네이버는. 삼성전자는 6만 8천 원이니까
또 한 350만 원 좀 안 되겠네.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조금 떨어질 거야. 떨어질 수밖에 없어.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12조 원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환율 효과도 있고 반도체가 잘 팔리고 모바일 IM 분야도 좋고 각 분야가 다 좋았어. 가전 분야, 텔레비전 막 엄청 나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다 좋았는데 4분기에는 환율이 떨어졌어. 급속하게. 그럼 환율 효과가 반감이 되고 이건 환율 효과가 아니라 환율 피해가 되겠지. 수출하는 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전통적으로 반도체의 비수기입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재고 조정을 해야 돼. 재고 가지고 있는 걸 좀 이렇게 밀어내고 털어내야 돼. 재고 조정. 그다음에 일회성 비용이라 그래서 사람들 보너스 줘야지. 연말에 성과급 줘야 되고 퇴직금도 충당해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익이 줄어. 그럼 얼마로 주느냐? 내가 추선컨대 9조 원대까지 내려갈 것 같아. 3분기가 12조 원인데 4분기는 9조 원. 그러면은 사실 7만 원을 확 넘어가려면은 더 막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12월 들어가면은 외국인 매수가 좀 주춤거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벤더 회사들, 밸류 체인, 서플라이 체인 이런 체인 연결된 아까 삼성 SDI의 신흥 SEC 그 밑에 이제 AFW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회사들을 좀 볼 타이밍이 된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서없이 그냥 막 입이 열리는 대로 따라가는 대로. 주바린 더 질문 있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합시다. 땡. 안녕.